아무리 유난히도 따뜻한 3월. 그 따사로움은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휴포터와 힙합 대통령은 봄을 탑니다. 이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뭔가 좀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면서 조금 외롭네요. 예, 혜원 씨는 그렇게 외롭지는 않잖아요. 네, 저는 뭐 네. 외로움이 뭔지 잘 모르겠고 뭐 내일도 여자친구랑 같이 어디 놀러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냥 네. 제 의견을 얘기한 건데요. 제 계획을. 그래요. 표정이 뭔가 그래요. 뭐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저도 어딘가 지금 꽃구경을 하러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달갑지만은 않아요. 네. 혜원 씨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를. 근데 어떻게 저랑 한번 같이 가볼 생각 있으신가요? 뭐 외로우시니까 오늘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 봉사를. 네. 아유, 이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뭐 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꽃구경하러 네. 갑시다. 두 남자 사이에 브로맨스라도 꽃피우게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이 다다른 곳은 나무도 화단도 아닌 이 벽에 꽃이 걸렸습니다. 아니 꽃 보러 가자고 해놓고 네. 실내로 데리고 와가지고 의아했는데 여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예쁜 예. 꽃들이 있어요. 근데 꽃을 또 이렇게 둘이 같이 보게 되니까 지금 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맞죠? 예, 싫은 건 아니잖아요. 네, 싫지 않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꽃들을 누가 그렸을까요? 글쎄요. 누가 그렸을까요? 네, 어? 제가 그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문화예술 씨는 이렇게 또 꽃을 그리는 꽃과 같은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꽃 같으니까 부럽네요. 네, 저는 오래전에 자연 꽃을 주로 그리고 있는 화가 장명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처럼 정말 계절과 잘 어울리는 문화예술 씨를 만난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산과 들에 물이 오른다는 물 오르는 달 3월. 그 끝자락에서 만난 문화예술 씨와 이 계절에 어울리는 이야기꽃을 피워냅니다. 그 꽃이 내는 향은 분명히 향기로울 겁니다. 저는 제천시 송악면 입성리가 고향이거든요. 네. 어릴 적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봄에는 네. 그 개나리와 또 이제 들꽃들이 활짝 폈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막 이렇게 흩날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작가님의 좀 어린 시절 그 고향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음성구 소이면 갑살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저 어릴 적에는 봄만 되면 뒷동산에 진달래꽃을 거꾸로 많이 다녔어요. 진달래꽃과 개나리꽃이 그냥 이렇게 만발해서 폈을 때 너무 좋아서 뛰어다녔던 이런 기억이 있고 또 논둑이나 이렇게 밭둑 이런 데 보면은 작은 꽃들 있죠. 왜 예. 제비꽃이나 꽃다지, 냉이꽃, 풀꽃들 있죠. 예, 그런 거를 또 꺾어서 꽃다발 만들어서 꽂아놓기도 하고 선물 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선생님 근데 고향이 음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충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충주에는 언제쯤 오게 되셨나요? 충주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쪽에 회사를 다녀서 그때 이사 왔죠. 그럼 이사 오면서 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좀 아니요, 그림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 뭐 저보고 주변 사람들이 소질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초등학교 때 미술대회 나가고 예. 이제 전학을 오니 이제 미술대회 이런 게 활발하게 제가 활동을 못했죠 중학교 때는. 근데 제 혼자 스스로 뭐 무슨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혼자서 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도 타고. 예. 그때는 이제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제가 냈던 것 같아요. 신문사 주최 그리기 대회. 예. 장명남 화가는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 그것이 업이 되는 화가가 단 하나의 꿈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장명남 화가는 지금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작가님께서 이 수채화를 그리는 수채 화가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처음부터 수채화를 좀 그리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유화를 그리다가 한 20대에는 계속 유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유화로 그림 작품도 내고 이렇게 활동을 조금 하다가 30대에 이제 또 아크릴로 또 30대에는 많이 그리다가 40대에 대해서 수채화를 보고 또 수채 반해서 네. 수채화를 그리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장르를 그리시다가 네. 지금은 수채화에 딱 정착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뭐 유화나 아크릴이랑 다른 수채화만의 매력이 있다면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수채화는 제가 투명하잖아요. 또 깨끗하고 재료가 또 간단해요. 어느 곳이든지 이제 가서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수채화가 또 제일 제가 매력이 느꼈던 거는 그 물 느낌이죠. 물의 번짐, 네. 그리고 색깔이 서로 이렇게 섞여서 우연의 효과도 나오고 이런 게 저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낮에는 여기 와서 그린 거를 밤에 가면 그림이 이제 천장에 다 보여서 이게 내가 어떻게 그렸지? 여기 잘못 그렸나? 뭐 이렇게 예. 꿈에서도 보이고 와. 완전히 푹 빠져서 완전히 제가 그때 생각은 제가 저기 남편이 미쳤다고.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옛날에 네. 사람들이 이제 당구를 처음 배우면은 천장을 보고 위에 누웠는데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꿈에 나오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네네. 저는 누우면 오늘 그린 그림이 네. 저녁에 쫙 펼쳐져요. 야. 네. 그러면서 또 어느 때는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제목이 또 이제 전시할 때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 그럼 꿈에서 제목이 나와요. 그럼 어떤 그림을 늘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네. 앉으나서나 그림만 그리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때는 수채화에 정말 미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꽃을 그리게 됐잖아요.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수채화로 표현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목련 같은 경우에 꽃이 이제 큰 꽃이지만 이제 꽃이 그 물 느낌의 물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 결 자체가 물을 바르고 물감을 칠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리면서 거꾸로 놓고 그려요. 그러니까 물을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꽃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움을 수채화로 표현하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장명남 화가는 수채화를 그리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대가 되면 개인전을 열기로 말이죠. 그리고 기어코 44살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가장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또 네. 작가님께서도 첫 개인전이 있었겠죠? 네네. 첫 개인전을 제가 2007년도 했습니다. 그때 한 40여 점의 꽃을 준비해서 했는데요. 요 꽃이 예. 이 작품이 그때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사실 그 다음 목표가 자연스럽게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목표를 통해서 어떤 또 과정이 생겨날 건데 그때 이제 첫 전시를 막 끝내고 나서 선생님은 또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대하셨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첫 전시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그리고 남한테 보여준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 때 했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이제 또 이제 더 많이 그려서 더 많이 그려봐야지 또 다른 전시를 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꽃 페스티벌이라고 또 전시를 꽃을 가지고 수채화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장명남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적성에 맞는 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그녀의 교육 철학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데요. 전시 공간에서는 관람객들을 만나고 또 이 공간에서는 수강생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뭔가 관람객들 만날 때랑 수강생들을 만날 때랑 좀 네.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제가 저기 아이들 한 30년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어른들, 수강생들이 저한테 배우러 오고 있는데 어른들 가르쳤을 때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화가 일단 되잖아요. 예. 그래서 소통이 잘 되니까 너무 제가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래서 요즘에 수채화를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교육이라는 게 내 거를 이제 내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네. 막 내 거가 없어지고 막 나중에 밑동만 남고 약간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 같은 건 없으실까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너무 다 주고 있다. 너 것은 어디 좀 남겨놔라.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종종. 그런데 제가 가르칠 때는 정말 다 줘요, 모든 것을. 예.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재밌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다 보니 제가 다른 거를 그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른 걸 또 수채화 기법을 가지고 다른 거에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명남 화가는 종이 위를 벗어났습니다. 종이가 아닌 화면 위에서 자신의 색을 표현하는 도전을 서슴지 않았죠.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수없이 거듭해야 하는 실험은 어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작품도 그렇고 뒤에 있는 작품들을 보니까 와 신기한 게 네.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네요. 네네. 이거는 타일이에요. 타일요? 네. 타일입니다. 이 작품은 나무에 핀 꽃이에요. 그리고 새가 한 마리 있죠. 네. 기다리. 네. 제목은 기다리입니다. 기다리. 네. 타일뿐만 아니라 옆에 네. 보면 이렇게 또 도자기에도 네, 네.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채화를 그리는 작가잖아요. 수채화를 그리면서 제자들에게 많이 이제 주기 때문에 타일에다가 수채화 느낌을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 느낌에 접목을 해서 여긴 도자기죠?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특수한 유학으로 그렸습니다. 신기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일이면 되게 미끄럽고 막 수채화니까 막 뭐 흘러내릴 것 같은데 되게 이제 그림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신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이렇게 그 흡수를 빨리 해버려서 이렇게 번진 느낌이 안 들어요. 저만의 기법을 제가 많이 이제 연구해서 한 건데요. 도자기 잘못 그리면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부드러운 느낌, 수채화 같이 물이 흐르는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여기도 종이도 다 물을 칠하고 그리는데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려줘야 돼. 머리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빠른 시간에 그려야 돼요. 한 2, 30분 안에 다 그려야 돼요. 2, 30분 안에 다 그려야 되나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일단 구상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그리겠다 해서 예상을 하고 또 이게 가마에 들어가서 부어지는 색깔과 제가 그릴 때 색깔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가마에 들어가서도 얘네들이 불에 의해서 색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연의 효과가 또 있어요. 장명남 화가의 재미는 또 다른 화면에 닿았습니다. 아사, 무명, 광목 등 또 그에 맞는 물감까지 고민을 거듭해 찾고 완성한 기법으로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피워내는 중입니다. 작가님께서 이렇게 붓터칠을 몇 번 쓱쓱 하니까 네. 진짜로 예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리신 거예요? 네, 이거는 천에다 그린 거예요. 천에다 수채화를 제가 옮겼어요. 네, 천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수채화 그릴 때보다 제가 수채화에 꽃을 그릴 때보다 아주 디테일한 건 빼고 그러니까 이미지화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천에서 섞여지는 이런 색깔과 이런 걸 보고 꽃을 연결해 주세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꽃을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하나의 꽃을 피워내는 거야.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피워서 하나의 이렇게 군락지로. 이게 이제 뭐 종이부터 타일, 천까지 선생님이 꽃밭을 다양하게 그리고 계신데 네. 꽃을 그리시는 분한테 네. 가장 중요한 걸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꽃은 어떤 꽃인가요? 그래요. 저는 봄에 피는 노란색 꽃다지를 좋아해요. 꽃다지. 네, 근데 꽃다지가 이제 가늘지만
바람이 많이 흔들리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는 꽃. 네. 그래서 저는 꽃다리꽃도 좋아하고 또 제비꽃도 좋아하고 제비꽃. 망초꽃 이렇게 들에 피어 있는 풀꽃 종류를 제가 좋아해요. 작은 꽃들을 좋아해요. 작은 등치 안 꽃들. 맞게. 아니 그러면 등치 혜원 씨 큰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꽃 좋아해요? 저는 수국을 좀 아, 좋아하고 수국이요. 네. 예. 그 수국이 땅의 산성도 거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예, 수국은 꽃잎 하나하나가 색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예쁘죠. 저한테도 한번 예, 어떤 꽃 좋아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예쁘게 활짝 핀 그런 꽃들도 좋지만 네. 이렇게 또 즐거움이 있을 때 항상 피는 꽃이 있잖아요. 웃음꽃? 저는 웃음꽃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요. 네. 한번 웃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 네. 야생에 핀 들꽃이 유독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던 건 아마도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이 그림을 그려왔던 자신과 닮아 보였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한번 우연히 저기 월악산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지나가다 정말 하얀 작은 꽃을 봤어요. 쥐소니풀이라는 꽃인데 정말 콩알만한 꽃이에요. 근데 정말 그 가시밭 지푸라기 하여튼 필 수 없는 곳에서 얘가 자라고 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막 그냥 감동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어머 너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너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도 이렇게 예쁘구나. 예쁘게 태어났구나. 살아있는 그런 게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저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네, 그런 작은 꽃들에서 제가 힘을 얻고 그 꽃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언제나 배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코너 이름을 네. 배움을 시작하는 시간 배시라고 한번 또 이렇게 정해봤는데 네. 어떻게 또 선생님께서 마음에 듭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죠? 네, 네. 혜원 씨 같은 맞아요. 경우는 어때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일단 배움에는 항상 즐거움이 뒤따르니까 그렇죠. 웃음소리와 같이 예. 배시시 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시 씨도 그냥 배시 씨 하는 것보다 배시 씨 이렇게. 그래요?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배시 씨 저희가 직접 이제 배워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네. 작가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오늘 손수건에다가 한번 천하트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근데 이 백티를 조금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꽃을 하나 그려볼까요? 네. 근데 얘 천이 굉장히 많이 번지는 천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번져요.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네네. 눌러주듯이 얘는 번진 기법을 이용해서 번진 그리는 거라서. 기법을.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밑에 이제 바탕 이제 백칠을 지금 이제 조금 해주는 거예요. 예. 꽃을 돋보이게 한 작업이라 할까요? 예. 제가 한번 꽃을 그려볼게요. 꽃 그리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대죠. 그렇죠. 네. 이거 아무나 못 그리는 거거든요. 이 무궁화 그리기 장려상 수상자 정도는 돼야지 어디 가서 꽃을 좀 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장려상 솜씨 어떤 거 있다고 볼까요, 우리? 아주 기법이 달라가지고 자, 이거 제가 이제 꽃 따지는 꽃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을 이렇게 점을 이거 하나가 꽃이에요. 꽃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예. 꽃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동그라미가 된 거죠. 예. 네, 제가 여기다가 꽃대를 그려볼게요. 꽃이 이제 지고 나면 씨방이 생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눌러주면 네, 이렇게 씨방이 이렇게. 욕하신 거 아니죠? 네? 예. 순간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들어있는 방. 예. 그래서 씨방. 네네 맞아요. 씨방.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이파리도 그려야 되겠죠. 이파리.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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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지꽃. 노다지꽃. 꽃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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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꽃다지. 노다지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한번 두 분이 그리고 싶은 꽃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한번. 봄을 타고 꽃을 찾아 여기까지 온 두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꽃을 실컷 봤죠. 저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그려내다 보니 어느덧 꽃밭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과 또 저희들이 함께한 콜라보 작품이 탄생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혜원 씨는 이 작품의 꽃에 대한 또 설명을 해준다면요. 네, 일단 저는 일반적인 꽃은 그리기 싫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약간 청록색? 청록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은 꽃이다. 아 그냥 그렸다.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특별한 꽃을 그린 거죠. 아 근데 무슨 네. 꽃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냥 그렸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이 어떤 풍경에 조금 더 생동감을 불어넣고자 그 작은 새 한 마리를. 아 새였어요? 꼴뚜기 아니었어요? 꼴뚜기? 새입니다. 아 새. 네. 잘하셨어요. 아,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냉이꽃 같아요. 오. 네. 아 꽃을 따먹으러 새가 막 오는 거죠, 이렇게. 네. 꼴뚜기가 헤엄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새랍니다. 새.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꽃을 새송이를 그려봤습니다. 네. 일명 네. 효선화. 뭐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도록 꽃을 좀 이제 층 단위로 해가지고 높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그리고 창작에. 예, 요거 두 개는 효선하고 네. 예,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꽃은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웃음꽃입니다. 웃음꽃. 웃음꽃. 활짝 웃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꽃. 아이 너무 웃겨서 절로 웃음이 예, 나네요. 보다 보면 이제 웃음 네. 피어나니까 웃음꽃이라고 제가 네. 직접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멋져요. 예, 예. 웃음꽃.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그림 실력은 실력은 조금 네. 좀 장려상 탄 거가 조금 무궁화였으면 제가 확실히 그렸을 텐데 이게 무궁화가 아니라 가지고 그런 거고요. 예. 저희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 거예요. 기다릴 겁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쓰레기통 다 뒤져볼 겁니다. 아, 네. 간직할게요, 기념으로. 꽃놀이에는 그에 걸맞는 노래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힙합 대통령이 있죠. 오늘의 봄은 어떤 음악이 될까요? 이제는 청주의 힙합 대통령이 출동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과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를 선곡을 해 오셨나요? 아, 이제 봄과 꽃 하면 가슴이 또 간지러워지고. 아? 네, 제가 이제 대학교 1, 2학번인데 그때 이제 건축학개론이랑 예. 벚꽃 엔딩이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짝사랑, 어떤 달콤한 사랑 이런 걸 예. 좀 아련한 그런 게 있어서 그것과 비슷한 주제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 코스모 정글이라는 크루의 난 너의 프로필이 바뀌길 원해라는 곡이고요. 이제 짝사랑 하니까 이제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맨날 똑같은 사진. 그래서 좀 바꿔줘라. 예. 너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좀 고백하는 음악입니다. 아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공감이 돼서 어서 빨리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의 프로필이 바뀌길 원해.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춘 것 같은 밤 프롬에도 내가 느끼는 컬러 파이트 지금 내가 웃는 걸 봐 지금 내 방은 여러 분위기가 공존하는 건반 난 너의 프로필이 바뀌기를 원해 잠들어야 하지만 몇 시간째 멍 내게 한 일은 종일 아이폰과 헉 몇 번의 밤이 지나더라도 셀 수 있을걸 궁금해 너의 모든 게 어제 저녁 메뉴로는 부족해 네 이름 옆에 빨간 점이 뜬 뒤에 순식간에 숨이 막힐 듯 높이 뜬 비행을 겪고 문득 느껴지는 거리 알아대화거리를 찾고 있던 거지 복잡해진 머리 붙잡아 다시 정신 미리 준비했던 메트로 메시지를 보낸 다음 심장이 난 너의 프로필이 바뀌기를 원해 내가 지쳐 잠들기 전에 내 사진 한 장 갖고 부족해 화면만 보내 또 화면만 보내 난 너의 프로필이 바뀌기를 원해 내가 지쳐 잠들기 전에 봄은 만물이 움트기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을 그리는 때가 가장 행복한, 그리고 움츠러듦 없이 늘 나의 꽃을 찾길 주저하지 않는 장명남 화가의 계절은 언제나 봄입니다. 오늘은 사실 좀 오기 전부터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의 꽃 그림하며 또 우리 동생 같은 트웬티포주와 함께 해가지고 그 외로움이 행복으로 뭔가 좀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하셨는데 우리 작가님 어떠셨나요? 아, 네. 저도
처음에 설렘이 있었어요. 예. 기다리는 설렘, 네. 네, 보고 싶은 설렘이 있었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잘 예. 했습니다. 예, 실망하진 네, 않으셨죠? 아, 너무 실망이 아니라 더 멋져.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요. 이제 작가님이랑 오늘 촬영 하루 같이 하면서 이제 유화에서 아크릴 그리고 수채화 도구로는 종이에서 타일, 천 이렇게 해서 변화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저도 본받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또 도전을 멈추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도전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실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천을 갖고 조금 더 갖고 놀다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좀 아크릴로 비구상 쪽으로 한번 가고 싶어요. 오.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상으로 한번 재미있게 또 보이고 싶습니다. 네, 그 펼쳐 보일 날에 저희가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다시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봄에는 항상 그리고 또 꽃이 피면은 작가님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봄 같은 그런 어떤 설렘을 담아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슬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설레는 마음으로.